다시 불복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이라는 걸 하지. 또 불복하면 소송이라는 걸 하고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지?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원래 한 처분이냐 재결이냐 하는 것이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의 논입니다.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취한다. 그지? 그래서 원래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근데 예외로서 예외로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번에 3가지 정도 했다. 그지?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지? 예외로서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노동위의 결정, 그리고 특허심결,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심결, 그리고 뭐였지? 감사원의 재심, 판정, 뭐 이런 것들이다. 그지? 이런 것들은 예외로서 재결주의를 취하는 것이고요. 원처분주의를 취하면서도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지? 자, 재결주의가 아니고 원처분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그지? 책에 있잖아. 첫째는 주체상의 하자, 주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야. 사실 요거는 우리가 행정심판을 좀 배우고 나서 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간단한 것만 합니다. 자, 성동구청장이 보건에 관한 처분을 했어요. 보건에 관한 처분.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직권상급기관한테 갑니다. 직권상급기관이 행정심판기관이 돼. 직권상급기관 안에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그지? 종전에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하고 옛날에 국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재결청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재결청에서 재결을 하는, 그러니까 심리기관과 결정을 내리는 재결기관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것이 통합되어 있어요. 옛날보다 공부하기 쉬워졌지. 뭐 얘 성격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지? 예. 오늘 뭐 예비군 훈련하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자, 어쨌든지 근데 주체상의 하자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청구해야 되는데 거기 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했다든지 이런 거라. 그지? 예. 행정심판위원회를 잘못 선택한 거야. 그지? 행심위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요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지? 재결 자체가 소송의 대상인 경우. 두 번째는 형식의 하자예요. 형식의 하자. 행정법에서 문서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도 또 행정입법을 할 때도 문서주의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서주의가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의 청구, 그 다음에 행심의 재결도. 재결이 뭐야? 행정심판의 결정이야. 그지? 재결도. 이 둘 다 모두 문서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문서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말은 뭐야?
문서로 하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그래요. 문서로 하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가 된다는 말은 무효라는 말일까? 취소라는 말일까? 중대한 하자가 된다는 것은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말로 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거나, 그지? 그럼 효력이 없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할 때도 재결서가 문서로 돼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문서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이야. 형식이 하자. 그래서 그런 행정심판의 결과들은 재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지? 소송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절차의 하자. 절차의 하자는 주로 뭡니까, 이게? 청구기간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지?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 우리 무수히 많이 했지만 며칠입니까? 처분을 한 날로부터 며칠? 90일. 있은 날로부터 며칠? 180일인데 이 기간을 뭐 한 거? 불준수.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결을 내렸다, 이런 말이야, 그지? 처분을 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났는데 청구가 되었는데 그것을 결정을 하더라는 말이지.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각하의 대상인데, 그지? 이게 각하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결을 했다면 그런 말이야, 그지? 그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지? 책에도 나오지만 이거하고 달리 재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재결기간. 재결기간 요거는 뭔가 하면 재결기간은 청구가 이루어지고 청구 이루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인가 재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준수 의무를 갖고 있는 거야? 행정심판위원회가 준수 의무를 갖고 있는 거야, 그지? 요거 재결기간은 그런데 뭐라고 보는가 하면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본다, 그지? 훈시적인 규정은 뭐야?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야, 그지? 따라주면 고마운 거지, 그지? 그래서 훈시적인 규정이라서 얘는 불준수해도 소송의 대상은 안 돼. 얘는 뭡니까? 훈시적인 규정이라서 하자로 보지 않아, 그지? 하자로 보지 않는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건 사실은 덜 중요한 거, 그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내용상의 하자예요. 내용상의 하자. 자, 재결의 내용상의 하자. 그지? 재결의 내용상의 하자. 원래 재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소송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이거는 뭡니까? 재결주의를 취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지, 그지? 원래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복효적인 행위에서 제3자, 복효적인 행위는 제3자도 심판 청구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겠지, 그지?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했어. 복효적인 행위에서 제3자의 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 이거는 있잖아. 본인에게는, 본인이라 하면 여기서 누구야? 얘는 행정의 뭐? 상대방, 그지? 행정의 상대방한테는 뭐로 여겨질 수 있어요? 새로운 처분으로 여겨질 수 있지. 무슨 말이야? 내가 건축을 하고 있어. 그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인근에 있는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건축 허가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는 있잖아. 취소라는 새로운 처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 재결을 처분과 같은 입장에서 다툴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아. 부작위법사성 이런 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요.
무효 확인 소송도 생각나는 것만 조금 하면 부작위하고 거부는 있잖아. 둘 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 그지? 공통점 뭐야? 적극적인 액션이 없다. 그지? 근데 차이점 뭔가 하면 구제 방법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부작위는 심판은 뭐를 하노? 의무이행 심판을 합니다. 의무이행 심판.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하지.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는 뭘 하는가 하면 똑같이 의무이행 심판을 하게 됩니다. 소송은 근데 있잖아. 여기서는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취소 소송을 하게 돼.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다시 심판할 때 배울 테지만, 이 거부의 경우에는 거부를 취소하는 소송을 함으로써 이 판결의 효과로서 뭐가 기속력이라는 판결의 효과가 있어. 나중에 배워. 그래서 이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허가가 거부됐어, 그지? 취소되면 다시 허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 그지? 근데 취소 심판에서는 취소 심판에서는 적극적인 처분 의무라는 게 없어. 이유는 뭔가 하면, 이유는 뭐야? 입법자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야. 입법자의 의사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입법할 때 좀 불비한 거 아니냐. 심판하고 취소 똑같은 건데, 그지? 그런 의견도 있고요. 어쨌든지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거부는 취소 소송, 의무이행심판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취소 심판으로는 얘는 뭐 하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그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거부가 취소된 상태가 돼. 예를 들어서 허가, 거부, 이 취소 심판을 하면 허가가 그냥 거부된 상태. 그러니까 뭡니까? 허가 신청의 단계로 가요. 그래서 구제는 안 이루어진 거지. 그지?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허가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 해. 그래. 무효 확인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말이지, 그지? 무효 등은 부존재 확인, 무효 확인, 그지? 뭐 또 존재 확인, 유효 확인,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다, 그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준항고 소송으로서의 성질. 준항고 소송이래. 준형성 소송으로서의 성질, 그지? 항고 소송에서 형성 소송은 뭐밖에 없어요? 취소 소송밖에 없지, 그지?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도 형성 소송하고 똑같은 성질을 띈다, 그지? 어떤 경우에
무효 선언적 그렇죠. 무효 확인을 받으면 이게 무효 선언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지. 세 번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취소 판결도 가능한가?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서 취소 판결. 오케이. 이제 여기서도 다만 뭐가 중요시돼? 제소 요건. 뭐의 제소 요건?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은 준수되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강 했던 거잖아. 그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왜 있잖아. 무효는 확인만 할까? 무효 확인 판결이 되겠지. 그지? 맞아? 그지? 무효 확인 소송했으니까. 취소 소송에서는 그 결과는 취소 판결이야. 그지?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왜 무효는 확인만 하도록 할까? 예?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 약간은 그런 권력 분립적인 고려 뭐 이런 것처럼 행정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 무효 확인은 조금 부드럽지. 무효 판결, 그지? 그럼 뭡니까? 적극적으로 이 행정의 이 효력을 없애주는 거니까 좀 그런 고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자, 그 다음 당사자 소송합니다. 자, 당사자 소송에서 기억해야 될 점만 일단 하고 나서 책을 한번 보자. 보통 우리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야. 그지? 이거는 실질적 관로, 그죠? 그냥 당사자 소송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불러. 그지? 그래요. 요거하고 상대하는 말이 뭐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야. 그지? 형식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우리 행정법에서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그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손실보상금, 무슨 소송? 정감소송이야. 그지? 요거는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굽니까? 당사자가 누구하고 누구야? 토지의 소유자 등과, 그지? 토지 소유자 등과 정액일 때는 얘가 피고가 되겠지. 예.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될 거야. 그지? 감액일 때는 피고, 원고 이래 되겠지. 그지? 누구는 개입하지 않아요. 누구는? 토지 수용위원회는 개입되지 않아. 그지? 개입되지 않아요. 예. 사실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뭐를 구하는 소송이야? 실질은 뭐를 구하는 소송입니까? 보상액 재결을 구하는 소송이야. 그지? 실질적으로는 보상액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이란 말이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이란 말이지. 그지?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있잖아. 옛날의 구조가 더 좋았어요. 옛날에는 있잖아. 토지 소유자나 사업 시행자가 당사자가 되는데 누가 개입하는가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잖아. 토지수용위원회가 공동피고가 되어야 됐어요. 공동피고. 예? 예.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러나? 뭐 필요적 공동소송. 구법에서는 왜냐하면 보상액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 시행자하고 공동피고가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어요.
당사자 소송이라서 그랬겠지. 그랬네. 실질적 당사자 소송합니다. 그지?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좀 이따가 책에 있는 거는 보고요. 그 유형은 좀 이따가 보면 되고, 기억해야 될 점은, 이건 있잖아. 항고소송과의 관계야. 실질적 당사자 소송은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설정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어떤 요건,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되면 권리관계 설정이 됩니다. 그럴 때는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항소송은 법률상 규정, 법률 규정만으로는 부족해요. 더하기 뭡니까? 행정청의 처분, 결정. 행정청의 결정이 반드시 개입해야, 행정청의 결정이 반드시 개입해야 비로소 권리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그것은 항고소송으로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 가끔 시험에 나오는 예가 있어. 그죠? 예가. 광주 민주화 보상이 있고요. 광주 민주화 보상.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보상이 있어. 비슷하지, 그지? 요거는 있잖아. 항고소송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하겠어. 얘는 당사자 소송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했어.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보상의 권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보상의 권리가 뭐에 의해서 생긴단 말입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민주화운동 보상에서는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가 이 행정처분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 그래서 비슷하지만 소송의 유형이 다르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보상위원회의 역할, 보상위원회의 역할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설정이 되는 경우, 여기는 뭡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라는 말은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요건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런 말이야. 그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서도 심사가 필요하면, 그지? 이런 말이야. 책을 봅시다. 하나씩 보자. 실질적 당사자 소송. 공법상 법률 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공법상 법률 관계를 소송물로 해. 항고소송은 뭐를 소송물로 해? 처분을 소송물로 해. 그지? 소송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 대부분 당사소송이 여기에 속하고요. 실제로는 민사소송에 따르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지. 이 보시면 항고소송이 처분 등에 대해서 직접 무효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면 당사자 소송은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원고나 피고는 법적인 주체이고 특히 피고는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 주체가 된다. 그치? 예컨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법한 토지 수용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는 누가 된다? 대한민국이 된다. 그치? 옆에 보시면 종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조세 부과 처분의 무효 취소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과오 납금 환급 청구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그치?
그 다음에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소송 등이 여기에 속하는 거지. 앞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취소소송 해야 돼, 그지? 뭐 하기 위해서? 성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지? 그지? 남아경 구성요건적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지? 그런 거 배웠지? 그 다음에 공법상의 검전지급 청구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됐고요. 소송 유형에 관한 선택. 판례에서는 네모안에 봅니다. 광주민주화보상법상 보상의 경우와 민주화보상법상의 보상의 경우 양자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그 구분 기준은 법 규정 자체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가 아니면 행정 요건 사실과 거부액을 인정하기 위해서 개입함으로써, 즉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 광주민주화보상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 경우 소극이라는 말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 그지? 거기 보시면 있잖아. 판결요지 둘째 줄 봐.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 요건에 불과하다. 그지? 그냥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단 말이지. 위 보상금 심의위원회 결정은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치? 뭐 그런 내용. 그 다음 장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은 행정처분이라, 그지? 밑줄 친 것처럼 밑줄 친 것에서 두 줄 정도 위에 보시면 민주화운동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도록 그 규정만으로는 법상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래 돼 있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받아야만, 그치? 형식적 당사소송 했어. 소송의 요건 봅니다. 피고 적격.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관리 주체가 된다. 그 밖의 관리 주체는 공무수탁사인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또 관계인, 재판관들은 행정법원이 제일심, 국가 또는 지방자치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나 사정 판결은 준용되지 않아, 그지? 왜? 항고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당사자 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행정권의 우월적인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뭡니까? 행정 편의상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객관소송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내용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죠? 없어요. 네. 민중소송, 기관소송, 그지? 민중소송 한 가지 유형밖에 없다 그랬지. 선거 무효에 관련되는 소송밖에 없어, 그지? 또는 국민투표 무효에 관련된 소송밖에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선거인이 해야 돼요. 선거인. 피선거인이 하면 안 돼요. 그죠? 피선거인이 하는 것은 항고소송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기관소송은 너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 그지? 조례 또는 지방의회 재의결사항 하나밖에 없어. 이거하고 관련돼서 기억할 점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추상적 규범 통제에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 배우게 될 것 같아. 자, 항고소송의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배울 텐데, 그지? 예. 지난번에도 했지만 형식적인 요건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재판의 관할이나 제소 기간에 관한 거야, 그지? 예. 이건 각하의 대상이 됩니다, 그지? 실질적인 요건에는 소송물에 대한 거, 소송물에 대한 것은 뭡니까? 처분인지 여부, 그지? 예.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거, 당사자에 대한 것은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 그지? 예. 요거는 기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각하의 대상이 되기도 해. 왜냐하면 왜 기각의, 사실은 요건에 대한 심판은 각하로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우리가 배웠나 안 배웠나 모르겠는데 심리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요건 심리하고 본안 심리가 있는 거지. 요건 심리에서 우리는 각하를 시키는 거지, 그지? 본안 심리에서는 기각이나 인용을 하는 거지, 그지? 근데 요 요건은 사실은 이 네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근데 얘네 두 개는 금방 보여, 그지? 심리를 통하지 대단한 심리를 통하지 않고도 보이는데, 이 처분인지 여부나 원고 적격인지 여부, 원고 적격을 갖는지 여부는 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지, 심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그지? 그런 경우에는 기각, 뻔한 경우에는 각하, 그지? 그래서 기각과 각하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 적격을 우리는 뭐의 문제라고 그래? 법률상 이익의 문제라고 그래, 그지? 그래. 오늘은 이 둘 중에서 뭘 배울 거야? 처분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지? 예. 자, 몇 가지 옛날에 했던 걸 조금씩 합시다. 행정의 작용은 이렇게 권력적인 작용이 있고요, 비권력적인 작용이 있어, 그지? 권력적인 작용에는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 그지? 예. 그 다음에 비권력적인 작용도 법률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사실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 그지? 예. 기본적으로 얘네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그지? 얘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이유는 뭐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그지? 예. 권력적인 행위를 법률 행위를 권력적인 수단으로 하는 요 행위를 우리는 다투는 것을 항고소송이라고 말하지. 요걸 다투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 당사자 소송이라고 말하지. 근데 때로는 미안해. 요거는 뭡니까? 행정행위지, 그지? 행정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은 우리는 처분이라고 말해. 그래서 행정행위하고 처분은 기본적으로, 그지? 비슷한 거야, 그지?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인가 하면, 때로는 있잖아, 권력적인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지? 근데 옛날 이론에는 있잖아, 옛날 이론에는 권력적인 법률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어쨌든지 이런 것들은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행정행위 아니면서
처분인 것이지, 그지? 예. 행정행위 아니면서 처분인 것, 그지? 요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는가 하면, 뭐라고 부르기도 해? 오유민, 무슨 행정행위? 이거 뭐 적을래? 이런 것들을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부르기도 해. 예. 형식적 행정행위. 행정행위 아니면서 처분에는 속하는 것. 그지? 예. 사실은 형식적 행정행위론이라는 건 있잖아.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이론이기도 하고요. 요건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게?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게?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일본에서 나온 것 또 하나 있잖아. 뭐 있었어요? 행정지도, 그지? 행정지도, 형식적 행정행위 이런 거는 일본에서 나온 이론이. 자, 처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개념부터 합니다. 개념. 우리 행정행위의 개념 배웠잖아, 그지? 행정행위의 개념하고 비슷해, 그지? 비슷해. 해보자. 주어는 뭐야, 주어? 배기주. 주어. 처분해, 주어. 아, 봐야지 되나? 옛날에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지? 예. 뭐, 주어는 뭡니까? 누구? 행정청이. 정민채. 요 주어를 행정주체는 이러면 맞나 틀리나? 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나? 그래요. 맞아. 맞습니다. 그지? 사실은 뭐가 더 정확한 용어야? 행정주체론이 더 정확하지. 그지? 예. 왜냐하면 이 주체라는 이게 뭡니까? 이 행위라는 거는 법인격이 갖는 것이 행위하는 게 맞겠지. 근데 이 주체라는 것은 관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수행하는 자, 대표이사와 같은 게 바로 행정청인 거지. 그지? 이건 기관인 거잖아. 그지? 얘는 법인, 기관 이런 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그지? 이게 법학은 외우는 학문은 아니지, 그지? 외우는 학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지? 그런데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지? 외워야 되는 부분은 조금 오랫동안 외워두는 게 좋아. 시험 볼 때만 외우지 말고. 근데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볼 때만 외웁니다. 우리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하고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있잖아. 시험 보기 전에만 기억하고 시험 보고 나서는 다 까먹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식의 기제들은 다 그래. 저기 요즘 7급 시험, 9급 시험도 매우 어렵잖아. 그지? 근데 이제 7, 9급 시험 신규 합격자들 교육이 있어요. 신규 합격자들 교육하면 걔네들은 행정법을 이 7급 공부한 애들은 특히 교수보다 많이 한다고 막 자질구레한 거 다 외워가니까 그런 내용이 책에 있나 싶을 정도에 관한 부분까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교육에 가면 합격하고 나서 한 이제 4, 5개월 지나서 교육을 들어가거든. 들어가면 수업하기가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몰라 다 까먹고 벌써 4, 5개월 만에 특히 아주 지엽적인 거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야. 오래 기억하죠. 그래서 뭐 기억 오래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 아, 내가 빨리 합격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도 돼.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야, 그지? 구체적 사건성, 그지? 예. 여과와 관련해서 추상적인 법령은 처분이 아니다, 그지? 뭐 이런 거 했었죠, 우리가. 이 법 집행행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내부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런 거 했었지. 여기서부터 사실은 재미있어요.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 자, 봐봐라. 공권력의 행사, 나 거부, 그 밖에, 그 밖에 뭐 있노, 뒤에? 아니다. 그 밖에가 아니고, 그 밖에 맞나? 이에 준하는 행위, 그죠? 이에 준하는 행위. 이게 처분이야.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나는 맨날 하니까 기억하는 거야. 요거는 뭐야? 행정행위야. 자, 사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까지만 갔네, 그지? 그런데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야.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하고 나 거부까지는 같이 갑시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거부는 안 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그지?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는 한마디로 뭐하고 같다고?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하고 같단 말이지. 그지? 그래요. 뭐가 더 있어요? 뭐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 더 있는 거야. 요게 뭡니까? 요게 뭐에 해당돼? 요게 행정행위는 아니면서 행정행위 아니면서 처분인 것. 그지? 예. 이게 다 어디에 묶일 수 있어? 얘가 형식적 행정행위로 묶일 수 있어. 그런데 말이지.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어디 법을 많이 뺏겨왔어요? 일본 법을 거의 그대로 뺏겨왔어요. 재밌는 건 있잖아. 일본은 요까지 딱 끊어줘. 일본 행정소송법은 행정불복법인가 그래? 거기는 행정소송법, 불복법은 심판법이고.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이라고 해. 예? 예. 그래서 뭐가 없어? 요 거부는 사실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묻어가고요. 요게 없지, 그지? 요게 없어요. 요게 없기 때문에, 요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것들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래서 형식적 행정행위론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지. 뭐 작용이나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것이 법 문장 안에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고 사실은 형식적 행정행위론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필요 없는데 이제 학자들은 뭐 강조하진 않지만. 자.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꾸 가르쳐 내가. 필요 없지만 책에 나오니까 조금만 더 가르칠게. 형식적 행정이론에 관해서. 자, 다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시간이 많이 흘렀네. 35분 되면 나 마쳐야 돼. 좋지. 10분에도 빨리 끝나니까.
내가 말이 빨라지면 바쁜 일이 있구나. 자,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있잖아. 원래는 등장은 일본에서 등장했다, 그죠?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뭘로 등장했는가 하면 사건이 등장 사건이라고 쓰죠.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생활보호 대상자 미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등장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미지정을 취소하는 미지정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미지정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미지정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했어요. 예. 요때는 있잖아.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정하는 거.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보장급부지, 그지? 사회보장급부는 뭐로 생각했는가 하면 비권력적 법률 행위로 이해했어요. 비권력적 법률 행위로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체계하고 좀 달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우리나라는 뭐로 보겠어요? 지금 현대행정법에 따르면 윤영묵, 생활보호 대상자가 뭔지 알지?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 그지?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격은 뭘까? 어렵지? 다정이 뭐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격? 무슨 행위? 아무거나 질러봐. 생활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급부를 해주잖아, 그지? 그러면 뭔 행위? 형성적 행위, 터커 같은 형성적인 행위가 됩니다. 형성적인 행위로 봐서 형성적인 행위는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이지, 그지? 행정행위는 어떤 행위하고 어떤 행위로 나눠? 형성적인 행위하고 명령적 행위로 나뉘잖아, 그지? 그래요. 대표적인 행정행위야, 그지? 지금은 그래 이해해. 그런데 형식적 행정행위론이 등장하던 시기, 이거는 뭐 일본에서 1940년대, 1950년대야. 이 당시는 이거를 비권력적인 법률행위라고 봤다고. 항고소송의 대상,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행위해야 돼? 권력적 법률행위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비권력적인 법률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구제하려니까 항고소송이 제일 적당하더라 하는 거야, 그지? 예. 그래서 이 적절한 구제 방법이 바로 항고소송이더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형식적 행정행위론이라는 게 등장했단 말이죠, 그지? 예. 현재는 형식적 행정행위론을 주로 어느 때 쓰는가 하면 육교 설치는 뭐 하는 거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겠지, 그지? 육교 설치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또는 이 반대되는 거 뭐 있노? 쓰레기장 설치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형식적 행정행위의 예로 들고 있어요. 육교를 설치하는 행위나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격은 뭐야? 정의종 옆에 물어보고 싶은데 이름 잘 생각 안 나서 정의종을 물어보는 거야. 육교를 설치하는 행위의 법적인 성질은 뭐겠노? 읽어 빨리 자식아. 비권력적 법률행위는 아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겠지, 그지? 근데 비권력적 사실행위. 지금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옛날에는 요게 대상이었는데 현재는 있잖아.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구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뭐로서 구제로서 형식적 행정행위론이 이야기된대.
한번 물어볼게. 자, 봐. 여러분, 사회보장 안 배우는데, 사실 나는 주전공이 사회보장이라, 나는 주전공이 사회보장행정법이거든. 근데 사회보장을 가르칠 방법이 없네. 사회보장법 개설한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왜 개설하냐 그럴 테고, 그지? 우리는 주로 이 전문가를 키우는 과잖아. 고시나 뭐 로스쿨. 사회보장법은 아니니까 별로 안 좋아해. 어쨌든 사회보장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거든. 사회보험 안 써도 돼. 사회보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있어. 행정법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법적 지위. 쉽게 말하면 사회보험과 관련된 어떤 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 예?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부조에 해당돼. 공공부조는 뭔가 하면 공공부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국가가 일방적인 급부로서 급여해 주는 게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회적 약자를 구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청소년, 그지? 사회보험은 뭡니까? 장래에 일어날 경제적인 불안정을 보험의 방식으로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연금제도하고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뭡니까? 실업보험, 산재보험, 이게 4대 사회보험. 그래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에 법적인 성질이 뭔지, 이건 행정법의 문제거든. 그지? 아까 얘는 뭐라 그랬어? 얘는 형성적인 행위라 그랬지. 그지? 형성적인 행위. 요거는 뭐겠어? 요거는 구필모. 그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네요. 그지? 고맙지? 안 고맙대는데. 필모이 뭐겠노, 요거는? 사회보험 계약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계약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그지?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이야.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어렵지? 이거는 뭐 해도 확인. 법적인 지위. 이미 내가 그런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갖고 있는 걸 확인해 주는 것 뿐이야. 요거는 뭐겠네, 요거는 사실은 때에 따라 좀 다릅니다. 명백한 거 있잖아. 장애가 가시적으로 명백해 보이면 그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죠? 등급이. 뭐 그런 거는 좀, 그래도 확인이겠지? 오케이. 했어. 자, 그 다음 처분에 대한 견해. 처분과 행정행위. 처분과 행정행위는 요 처분은 어떤 개념이고? 쟁송법적 개념입니다. 쟁송법적 개념. 요거는 무슨 개념? 실체법적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이렇게도 말하잖아. 그지? 정민철, 그지? 말하잖아. 네, 그래요. 허가처분, 영업정지처분 이렇게 말할 때는 있잖아.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 실체법적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이럴 때 쟁송법적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쟁송법적 개념으로 출발한 처분의 개념이 현재는 실체법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처분이 과연 실체법적 개념이냐 쟁송법적 개념이냐에 관한 것이 바로 처분에 대한 개념 논쟁입니다.
여기는 1원설하고 2원설이 있어요. 처분 1원설하고 2원설. 1원설은 말 그대로 뭡니까?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같다는 거지, 그지? 예, 같다는 겁니다. 예. 2원설은 쟁송법적 개념설하고 실체법적 개념이 구분된단 말이지. 구분된다. 다르단 말이지, 그지? 얘는 행정행위고요. 얘는 처분이란 말이야, 그죠? 달라, 양자는. 양자는 달라서 포함관계는 어떻게 돼?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 그지? 포함관계는 처분이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단 말이지, 그지? 예, 오케이. 내가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하면 끝이야. 자,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보자.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1원설입니까? 2원설입니까? 1원설에 따른 개념이야? 2원설에 따른 개념이야? 응? 2원설? 2원설이라는 말은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다르다 이런 말이야. 그지? 그지? 맞아? 1원설. 근데 많은 교과서에서는 있잖아. 2원설이라고 말합니다. 예? 예. 교과서가 우리가 많이 보는 교과서가 2개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 교과서에서는 2원설이라고 말하고 또 한 교과서에서는 또 1원설이라고 말해.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행정행위로는 행정행위론으로 묶으려는 견해야. 행정행위론이야, 이론. 행정행위 하나에 그러니까 실질적 행정행위 아닌 것도 포함시키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지. 왜 이원설을 취하는가? 이원설 입장에서 있잖아. 얘가 쟁송법적 개념이라는 점에 착안합니다.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사실은 쟁송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이 이원설이다, 그지? 요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조건 이원설이라고 말하니까, 그지? 그런데 형식적 행정행위로는 행정행위 개념으로 일원화하려는, 그지? 행정행위 개념으로 일원화하려는 견해거든. 그래서 일원설이라고 봐. 사실은 뭐 그런데 1원설 택하든 2원설 택하든, 그지? 2개 교과서가 있으니까 잘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건 고시에 나오겠나? 안 나옵니다, 그지? 이런 거는 다분히 이론적인 문제인 거지. 이론적인 거. 객관식용 문제,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런 이야기 장황하게 쓰고 있어. 자, 다음 시간에는 처분 개념의 해석 이 부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